안녕하세요. 어쩌다 포워딩입니다. 포워딩 업무가 항공 수출, 항공 수입, 해상 수출, 해상 수입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주로 항공 수출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항공이나 해상 또는 수출이나 수입, 큰 틀은 같습니다. 오늘은 노믹하고 핸들링에 대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수출 기준으로 설명해드려도 되겠지만 오늘은 항공 수입 기준으로 진행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출 부서라면 우리가 늘 노미를 당하게 되는 입장이었지만 수입 부서라면 역으로 우리가 노미를 걸어주는 방식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공 수입 노믹하고 진행하는 방식 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입자가 견적 의뢰를 하죠. 우리는 파트너한테 견적 의뢰를 합니다. 파트너는 여러 항공사 가격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가격을 팔고 우리는 수입자한테 가격을 팝니다. 견적 의뢰를 받을 때 카고 디테일, 인코텀즈를 물어봅니다. 노믹하고는 기본적으로 프레이트, 콜렉트를 의미하죠. 수입자가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이걸 항공 수출 기준으로 바꾸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수입자가 우리 파트너한테 견적 의뢰를 하고 파트너가 나한테 견적 의뢰를 합니다. 저는 가격 조사를 하죠. 기본적으로 직항하고 TS 캐리어 같이 조사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견적을 하죠. 다시 항공 수입으로 돌아와서 여기 견적하는 부분 얘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직항 TS 캐리어를 같이 알려줍니다. 옵션을 주는 거죠. 파트너가 우리한테 견적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네들 실제 넷 레이트를 우리한테 오퍼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판매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진을 조금 더해서 그것을 넷 레이트라고 우리한테 오퍼하는 거예요. 파트너라고 해서 꼭 액추얼 넷을 오픈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 나라의 파트너가 한두 군데, 두 군데 정도 있다면 파트너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 중에서 저렴한 곳이랑 진행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견적하는 부분 얘기할게요. 이런 노미건들은 도착지 포워딩이 선적지 포워딩한테 프로핏 쉐어를 해줘야 합니다. 항공운임 오퍼랑은 별도로 이 건을 선적지 포워딩이 핸들링을 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프로핏 쉐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적지 파트너한테 줄 프로핏 쉐어 금액을 감안해서 파트너 넷 레이트에 우리 마진을 더해서 오퍼합니다. 항공 수입 노믹하고 진행하는 것 순서도 정리해봤어요. 순서를 먼저 보여드리고 중요한 부분들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수입자가 레이트 컨펌을 해주면 파트너한테 쇼핑 컨펌 해줍니다. 파트너가 수출자 컨택해서 스케줄 잡겠죠. 파트너가 알려준 스케줄을 수입자한테 전달합니다. 파트너가 수출 진행을 하고 우리한테 프리얼랏을 보내줍니다. 수입자한테 에어웨이빌 선적 서류를 전달하고요. 입항 전에 수입자 또는 관세사한테 창고 배정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입항 전에 EDI 전송이 필요한 항공사라면 EDI 전송을 해야 하고요. 수입자한테 우리가 받아야 할 운임 청구서를 전달해요. 통관사가 수입 통관 진행하고요. 수입자 또는 통관사가 우리한테 운임을 지불합니다. 포워더는 돈을 받은 후에 DO를 릴리즈합니다. 이것이 큰 흐름입니다.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갈게요. 쇼핑 컨펌 해줄 때 알려줘야 할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프로핏 쉐어를 얼마 해줄지 알려줍니다. 프로핏 쉐어는 이때 알려줘도 되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알려줘도 돼요. 수입자한테 스케줄 전달하기 전에 웹에서 카고 트래킹을 해보세요. 가끔 이메일로 받은 내용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대만 파트너가 자기네 로컬 카고를 인천공항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도착 시간 확인하려고 카고 트래킹을 해봤더니 데스트 에어포트가 일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파트너한테 알려주고 수정하라고 했죠. 저는 카고 트래킹을 정말 자주 합니다. 프리올랏을 받기 전 단계에서 꼭 드래프트 마스터빌, 하우스빌을 받아서 이상 유무 체크를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폴란드 파트너가 자기네 로컬 카고를 인천으로 보내면서 프리 어드바이스도 없이 그냥 프리올랏을 보내준 거예요. 에어웨이빌이 틀렸으니 수정을 하고 말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 멍청한 파트너가 하우스빌 컨사이니를 자꾸 딜리버리 어드레스를 넣는 거예요. 왜 수입자는 A 회사인데 실제 물건 배송은 C 회사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세관에는 A 회사 명의로 수입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컨사인은 수입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파트너야. 결국 첫 번째 한 건은 이미 인천공항에 들어온 이후라서 양도양수로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양도양수 잘 몰라요. 그때 수입자가 알아서 절차 처리를 했었어요. 여하튼 절차가 되게 복잡합니다. 창고 배정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옛날에는 항공 수입권 EDI 전송을 한국 포워더가 입항 전에 전송을 다 했었어요. 중간에 캄스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선적지에서 한국으로 EDI 전송을 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외항사 몇 군데는 한국 포워더가 EDI 전송을 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우리가 입항 전에 EDI 전송을 해놓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선적지에서는 마스터빌 정보만 한국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유니패스에 하우스빌 넘버가 안 떠요. 우리는 하우스빌 추가로 해서 적화 목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하우스빌 추가는 과태료 대상이고 AEO 같은 인증받는 회사들은 골치 아프겠죠. 운임 청구서 설명할 건데 통관 배송 부분은 수입자가 알아서 하는 경우로 설명할게요. DDP, DDU 건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노믹하고니까 기본적으로 프레이트 콜렉트죠. 엑스웍은 공장 출고에서부터 인천공항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운임을 수입자가 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FOB 조건은 엑스웍에서 선적지 아더 차지만 빼면 돼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FCA 조건은 엑스웍에서 선적지 수출 통관 수수료만 빼면 돼요. FCA는 자주 안 해보면 좀 헷갈려요. 인코텀즈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댓글에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우리가 운임을 받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입자가 직접 우리한테 송금한다. 또 하나는 통관사가 수입자한테 관부가세 통관료를 청구할 때 포워딩 운임도 같이 더해서 청구를 하고요. 수입자한테 돈을 받으면 통관사가 포워딩한테 송금을 해줍니다. 해상이든 항공이든 기본적으로 수입건들은요. 돈을 받은 후에 DO를 내줍니다. 물건까지 다 찾아간 후에 돈 안 주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단 영업사원이 있는 업체라면 영업사원이 수금하기 전에 DO 내주라고 컨펌해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영업사원 책임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림 중에서 파일로 받고 싶은 것 있으시면 댓글에 있는 URL 클릭하셔서 어느 그림을 원하는지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릴게요.